이거를 시험에 내더라고. 원래 이거 세 물명인데. 결합원가 계산입니다.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한번 냈었다가 그냥 다 전원 정답 처리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시험 범위로 못 박아놨어요. 아예.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더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여러분들. 10분도 안 걸려. 보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유 있죠? 기름을 정제합니다. 기름을 정제하면 여러분 주유소에서 뭐 팔아요? 휘발유, 경유. 맞죠? 그리고 등유, 뭐 납사 같은 것도 나와. 화학제품 재료. 그래서 정유를, 휘자는 뭐냐? 정유를 정제할 때 400만 원 쓴 거예요. 그랬더니 휘발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유가 나온 거예요. 됐죠? 뭐 또 여기 없는 사례 가지고 하면 내가 이번에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더니 만심, 등심, 양지살.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재료죠. 소라는 원재료와 정유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이 우리가 생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산품이라 불러요. 여기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 지금에서는 정유죠. 투입해서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우리가 연산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휘발유, 경유, 등유, 아까로 따지면 완심, 등심, 양지살과 같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으로 분리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분리점이다. 분리점. 분리가 되는 지점. 그러면 이 정유를 정제하면서 쓴 400만 원 있죠? 요걸 결합원가다라고 불러요. 결합원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원가. 되세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했을 때 이때 쓴 거. 그럼 이 4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휘발유, 경유, 등유에 안 분해하죠? 분배. 그래서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그럼 이 방법이 총 4개가 있어요. 4개. 4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으면 대부분. 자, 보시죠. 자, 뭐냐면 결합원가 배분. 자,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쉬워요. 자, 결합원가 계분이 물량기준법이라고 있는데 이 물량기준법 말 그대로 물량 가지고 하는 거, 뭐 킬로그램, 뭐 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량기준법은요, 뭐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분리점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게 물량기준법인데 핵심은 분리점이에요. 분리점. 분리점에서의 물량. 그 다음에 판매가치 기준법 있죠. 판매가치 기준법은요.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유를 정제했대. 근데 요즘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 정유를 정제해가지고 뭐 여기 경유가 나왔어. 근데 여기 경유를 추가 가공하잖아요. 그럼 뭐 항공기 뭐 그거 나온대요. 뭐 항공유인가?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같은 거 첨가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던데. 여기 경유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더라? 뭐를 추가하면 뭐 있었는데 바이오 뭐 그런 거 아무튼 뭐 팜유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추가하잖아요. 추가하면 이제 항공기의 친환경 있죠. 그게 이제 뭐 항공유가 나온대. 바이오 항공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무언가를 추가로 더 내가 가공을 하면 최종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내가 천연 화장품 원액이 중간 제품, 이거 천연 화장품 원액도 그냥 팔 수 있어요. 근데 천연 화장품 원액을 추가 가공해서 천연 비누 자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천연비누 원액이 중간 제품이고, 예, 천연비누가 최종 제품이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분리점에서의 지금 사례에서 경유는 중간 제품이 되는 거고, 얘를 추가로 더 가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했던 바이오, 항공유 있죠. 바이오유라고 할게 그냥. 뭐 바이오 우리가 뭐 유를 생산했다면 그 바이오유가 최종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판매 가치 기준법은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예요. 즉 중간 제품. 그래서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 즉 분리점에서의 생산량에다가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건데 핵심은 여기에요. 추가 가공 후에 최종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얘. 무조건 얘네요, 얘. 순실현 가능가치법, 얘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순실현 가능가치도 마찬가지로 판매가치 기준법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판매가치 기준법은 아까 사례로 따지면 그냥 천연비누 원액의 판매가치를 가지고 결합원가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실현 가능가치법은 천연비누 원액의 가치가 아니라 아까 했던 천연비누 화장품 비누 있죠. 천연 비누의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 배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핵심 여기 최종 제품. 최종 제품의 순실현 가치 있죠. 순실현 가치는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팔아요. 천연비누를 팝니다. 그럼 천연비누를 팔 때 쓴 게 추가적으로 가공원가 썼죠. 맞죠? 여기에다가 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뭔가도 쓸 수 있죠. 수수료 뭐 이런 거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종 판매, 최종 액시 분리점의 판매 가치가 아닙니다. 최종 판매가액에서 추가 가공 원가에다가 판매비까지 빼는 거예요. 이러면 순수한 가치가 나오죠. 이걸 순실현 가치다라고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게 순실현 가능 가치법이다라고 해요. 이거.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하면 어려우니까요. 그 교재 예제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거 뭐야 263페이지는? 죄송해요 여러분 세모 읽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모 읽을 거 여기다 급하게 넣어놓느라고 갑자기 추가돼가지고 이상하게 했다 이걸. 어디에요? 몇 페이지야 이거? 224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할게. 재미도 없죠 예전에. 여러분 실수 안 해요 그거 아직 더 이상. 3이에요? 223 죄송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건 안 할게. 하도 오래 먹어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오래 먹었어. 그거. 자, 그럼 우리 예제 224페이지 가지고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가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내지 좀 말고 자꾸 뭘 자꾸 추가시켜. 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우량이래, 우량한 기업. 자, 주식회사 우량은 소를 사육합니다. 소를 사육하여 도축한 뒤 이를 해체하여 판매 또는 추가 공업이다. 나쁘겠다, 소, 그죠? 죄송해요. 재미도 없죠? 자, 소를 한 마리 사육하는데, 그렇지. 사료 먹여야지.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사육하는데 소요된 총 원가는 10만원이래요. 보니까 소는 이후 생고기와 가죽으로 분리되어 판매된다. 잠깐 밑줄입니다. 어디냐면,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소를 한 마리 사육하는데 소요된 총 원가는 10만원이며 소는 이후 생고기와 가죽으로 분리되어 판매 밑주시고. 그럼 이거잖아요. 소를 사육하는데 10만원을 썼어요.
그 10만 원을 써가지고 해체했더니 얘를 생고기와 가죽으로 분리가 된대요. 그리고 생고기도 팔 수 있고 가죽도 팔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10만 원이 뭐가 되냐면 이제 결합원가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이상의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10만 원 쓴 거잖아요. 맞죠? 소를 이제 사육하는데. 그래서 이 10만 원에다가 결합원가라고 그러죠. 결합원가. 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고기하고 가죽 있죠? 요 생고기하고 가죽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연산품이라서 연산품.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연산품이라 불러요. 그럼 이제 이 10만 원을 생고기와 가죽에 뿜빠이 해야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끝에, 물량가치법, 아까 물량기준법, 판매가치법,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 순실현가능가치법이라고 하고, 순실현가치법이라고 해요. 균등유일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무시하시고, 결합원가를 배분해보자. 자, 근데,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다만 순실현가치법 계산 시 가죽은 5만 원의 추가 가공 원가를 투입하여 가방으로 15만 원에 판매된다는 가정에 의해서 계산까지 밑줄입니다. 그러면 순실현가치법에서의 최종 제품 뭐예요? 가방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어떻게 적어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 가방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최종 제품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최종 제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죽이 그럼 여기에서 가죽이 뭐냐면 그죠? 가죽이 뭐 중간 제품이 되는 거지. 아니면 분리점에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실현 가치법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물량기준법 있죠? 물량기준법하고 판매가치기준법은 그냥 분리점에서의 물량,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니까 가방 고려 안 해요. 맞죠? 볼게요. 보니까, 자, 여기 표. 10만 원을 썼더니 연산품 생고기하고 가죽이 나왔어요. 근데 생고기는 80kg 나왔고, 가죽은 20kg 나왔대요. 그럼 이게 분리점에서의 물량이죠. 얘가.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분리점에서의 물량인 거잖아요. 물량 정말 리얼 물량만 킬로그램 뭐 개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이거요. 이 10만 원을 그냥 분리점에서의 물량인 80kg 대 20kg의 비율로 뿜빠이 하는 거예요. 그냥 쉽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바로 나와. 얼마나 쉬운데?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야?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오류다. 급하게 수정하느라고. 그럼 분리점에서의 생고기의 물량은 80kg. 맞죠?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의 가죽의 물량은 20kg. 맞죠? 그럼 분리점에서의 총 전체 물량은 100kg.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분리점에서 생고기가 차지하는 물량이 100kg 중에 80kg이니까 80%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의 전체 물량 중에서 가죽이 차지하는 물량이 20%인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고기에 배부되는 건 우리가 전체 10만 원 배부해야죠? 근데 이 10만 원은 전체 100kg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분리점에서의 생고기의 물량이 80kg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고기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8만 원이 든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죽에 배부되는 건 10만 원 배부해야죠. 배부해야 되는데 전체 100kg 중에서 우리가 분리점에서의 가죽의 물량이 20kg이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세우면 예, 우리가 가죽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2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는 다시 거기 교재 보시면 근데 이제 물량 옆에 판매 가격 있죠. 보니까 킬로그램당 생고기는 얼마에 팔 수 있대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80kg을 분리점에서 생산했는데 킬로그램당 네, 1875원에 팔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럼 80kg 곱하기 1875원이 의미하는 게 분리점에서의 생고기의 판매 가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분리점에서 가죽의 판매 가치는 20kg에다가 킬로그램당 2,500원. 요거 제가 지금 곱한 거 있잖아요. 지금 갈색으로 한 게 뭐냐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된다라는 각각이에요. 쉽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가지고 또 10만 원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거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그림을 다 해놨어요. 여기 그림으로. 이거죠. 우리가 중간 제품인 가죽은 분리점에서 20kg 생산이 되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2,500원에 팔 수 있죠. 그럼 분리점에서의 가죽의 판매 가치는 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고기는 80kg을 분리점에 생산했죠. 킬로그램당 1,875원에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리점에서의 생고기의 판매 가치는 15만 원이에요. 누가 봐도 분리점에서의 전체 판매 가치는 20만 원이지. 오케이? 20만 원. 되셨어, 이해? 그래서 여기. 그래서 분리점에서의 생고기의 판매 가치는 방금 15만 원. 가죽의 판매 가치는 5만 원. 그럼 전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20만 원. 그렇죠? 그럼 20만 원 중에 15만 원. 이거잖아요. 그래서 생고기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이 10만 원을 배부해야 되는데 이 10만 원은 전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20만 원이죠. 오케이? 그리고 생고기의 분리점에서의 생고기의 판매 가치 15만 원인 거잖아요. 안 어렵죠? 이렇게 하면 생고기에 배부되는 결합원가 7만 5천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죽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전체 20만 원 중에 분리점에서의 가죽의 판매 가치가 5만 원이잖아요. 분자에 5만 원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만 5천 원이다라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할 건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쉴게요. 쉬고 바로 그 기출문제 풀죠. 이제는 순실형 가치법. 왜 끌었지? 224페이지? 5페이지? 몇 페이지야? 4페이지인가? 네, 왜 이렇게 해놨네. 200? 그 예제 몇 번이에요? 224죠. 224네. 에. 어? 죄송해요. 네, 고칠게. 급하게 넣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했죠. 뭔가 빨리 해야 돼. 자, 보시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최종 제품의 판매 가치인데 우리가 추가 가공을 안 하면 중간 우리가 여기 보세요. 뭐냐면 이 화면. 우리가 이렇게 생고기는 그냥 그대로 팔고 얘는 추가 가공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생고기가 그냥 최종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자 최종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판매 가치. 그죠? 근데 이렇게 추가 가공을 한다면 추가 가공하는 애가 이제 얘가 최종 판매 가치가 되겠지. 물론 이렇게 15만 원에 팔기 위해서 5만 원을 썼으니까 순실현 가치. 이 가방의 순실현 가치는 1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10만 원인지? 15만 원에 팔기 위해서 5만 원 추가 썼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럼 생고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얘가 곧 최종 제품이니까 그냥 80kg 생산했고 하나당 1,875원에 팔 수 있으니까 킬로그램당 15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방의 순실현 가치는 아까 문제에서 15
15만 원에 팔기 위해서 5만 원을 추가 가공했다라고 했죠. 그럼 15만 원에서 5만 원은 썼으니까 빼야지. 순수하게 가방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판매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최종 가방의 판매 가치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 순실현 가치는 25만 원. 그럼 25만 원 중에서 해당 놈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차지하는 걸 분자를 올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약 60%, 40%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고기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10만 원이 총 25만 원 중에 15만 원이죠, 분자. 그 다음에 가방에 배부되는 건 10만 원. 이 배부 대상 총원가인데 우리가 25만 원 중에 가방의 순실현 가치는 10만 원이니까 분자에 10만 원 얹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4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 배부 그런 애들보다 훨씬 쉬워요. 맞죠? 깔끔하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이 푸실 문제 요거 있거든. 곧. 그죠? 요거 있다. 최근에도 냈고,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지고, 안 내겠지 했는데 계속 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결합원가 추가됐다고. 자, 됐어요, 여러분들.